에레디비지 11위 헤렌벤과 8위 트벤테의 경기입니다. 최근 헤렌벤의 행보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죠. 직전 리그 16위 빌렘을 상대로 후반 초반 3분 만에 2골을 내주면서 3대1로 패합니다. 점유율 자체는 70%대를 헤렌벤이 가져갔지만 3대1로 패하고 말죠. 그리고 13위 즈볼레에게도 4대1로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경기 다 원정 경기였지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기력이었죠. 다만 최근 홈 경기는 아약스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진이 원정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력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홈 2점을 안고 다시 반등의 흐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를 통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트벤테는 무벤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최근 10경기에서 6번의 무승부 경기를 치렀습니다. 직전 알크마르에게 4대1로 패하기 이전에도 3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죠. 4면무 이후 알크마르를 상대로 크게 패하며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승리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야만 역시 상위권 추격의 발판을 놓을 수 있겠죠. 최근 일정에서 승리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역시 트벤테는 준수한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4경기 골을 넣어주며 선전하고 있죠.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측면 조합의 기회 창출과 중원의 득점 자원들의 활약이 맞물려 최근 5경기에서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해주고 있고 이 중 3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치러진 양팀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최근 6번의 양팀 맞대결에서 헤이렌베인이 3승 3무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양팀 득점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홈에서만큼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헤이렌베인이 홈 2점을 안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며 트벤테 또한 원정에서 같은 공세로 맞불을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전환의 안정감이나 전개 완성도 면에서 트벤테가 다소 우위를 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헤이렌베인의 홈 2점과 트벤테 원정 경기력이 맞물려 이 경기 역시 무승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팀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많은 점수를 생산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15위 빌레펠트와 2위 라이프치히 경기입니다. 작년에 치러진 한 차례 맞대결에서는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2대0의 흐름을 이어가다 후반 75분에 한 골을 내주며 2대1로 승리한 바 있죠. 역시 순위 차이와 배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빌레펠트가 직전 경기에서 레버쿠젠을 2대1로 원정에서 2대1로 잡아내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죠. 33%대의 점유율을 보여줬지만 전후반 각각 한 골씩을 넣으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사기가 탱천했겠죠. 무려 리그 9경기 만에 그것도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해 강등권을 탈출했습니다. 도안과 오쿠가와 제페니스들의 활약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원정팀 라이프치히가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챔스도 떨어지고 리그에 전념해야 될 상황에 리그 선두 경쟁에 비상등이 켜지고 말았죠. 물론 핵심 수비수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차가 많이 나고 또 우리 황희찬 선수가 출전하면 제페니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원정팀 라이프치히가 주도권을 갖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마헨까지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챔스를 뺀 리그에서는 계속 멀티 득점을 해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마헨 승까지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세리에 19위 파르마와 14위 제노아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10위를 달리던 파르마가 이번 시즌에 침몰했죠. 그러나 이번 시즌은 강등권에 처져 있습니다. 직전 로마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해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흐름이 연승으로 이어질지 다소 궁금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대하는 제노아가
최근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번의 맞대결에서 파르마가 모두 승리를 하고 있죠. 특히 제노아의 원정 경기력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18경기 무승 흐름을 끊고 직전 로마를 상대로, 그것도 로마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한 파르마가 홈에서 제노아를 잡아내는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적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물론 직전 경기에서는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리그 27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쉬운 2점을 실점하면서 수비에서 다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근 일정에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는 등 경기력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전 패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멀티골을 득점해주며 1승 3무를 기록하고 있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제노아는 순위는 위에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 승이 없습니다.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홈에서 우디네세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이번 시즌 원정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번의 리그 원정에서 승이 단 2승뿐이 없죠. 득점 또한 8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에서는 부진한 공격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파르마가 5대0으로 완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흐름이 파르마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경기 역시 파르마가 주도권을 쥐고 공수에서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파르마가 최근 수비에서 다소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노아 공격이 원정에서 그렇게 날카롭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경기는 역시 그동안 상승 흐름에 따라 홈팀 파르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순위는 이번 시즌 순위는 파르마가 뒤져 있지만 최근 흐름으로 보아도 파르마가 홈에서 충분히 제노아를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파르마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풀럼과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죠. 풀럼은 18위에 리즈는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풀럼은 강등권 탈출이 가시권에 들어왔죠. 양팀 다 최근의 행보는 다소 어지러운 편입니다. 풀럼은 리버풀을 1대0으로 잡아냈고 리즈는 첼시와 0대0으로 비긴 바 있죠. 다만 이번 경기는 풀럼이 동기부여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리그 8경기에서 3승 3무 2패를 달리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유지되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죠. 현재 잔류권과 승점 격차가 2점뿐이 나지 않아 팀의 잔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토트넘, 리버풀, 맨시를 차례로 상대하면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팀은 훨씬 더 단단해졌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직전 맨시에게 후반에만 3골을 내주며 3대0으로 패했으나 이전 리버풀에게 1대0으로 승리하고 토트넘과 경기에서도 한 골만을 내주고 패하는 등 팀 전체의 분위기가 전반기보다 향상된 모습이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리즈는 최근 하락세에 있습니다. 비록 직전 첼시와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지만 38%대의 점유율만 유지하면서 졸전을 펼쳤죠. 그리고 최근 6경기의 결과가 1승 1무 4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패배가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강등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등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격의 핵인 벤포드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벤포드가 이탈한다면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리즈 공격력이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양팀 최근 경기력이 혼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일 리즈 핵심 공격 자원이 결장한다면 풀럼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리즈 공격이 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강한 풀럼의 경기력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는 일단 2.5점 기준점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양팀 다 빈약한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죠. 더욱 이 리즈 공격력이 반감될 경우 더더욱 저득점 양상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패를 따지자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강하고 최근 좋은 홈팀 풀럼이 한 점 차 정도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2.5점 기준점 언더와 홈팀 풀럼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그 6위 베티스와 리그 9위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은 레반테가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번의 맞대결에서도 양팀 골잔치를 벌리며 레반테가 홈에서 2번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양팀 최근 5번의 맞대결 모두 3점 이상을 기록하며 골잔치를 펼쳐주고 있죠. 자, 이번 게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게임도 많은 골이 날까요? 먼저 홈팀 베티스는 직전 세비야전에서 후반전에 한 골을 먹히며 1대0으로 패합니다. 세비야전 이전은 4연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4연승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기에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의 세비야를 상대로도 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역시 원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한 번 지고 패하지 않았죠. 최근 15경기에서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에게 2번 패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팀의 경기력은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한 점차 승부가 많은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진 않지만 공수 균형을 갖추면서 이번 경기에도 주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점유율 면에서는 베티스가 60%대 이상의 좋은 흐름을 많이 유지하면서 경기를 전개해 나가는 팀이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레반테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베티스만 만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홈에서 발렌시아를 1대0으로 꺾으면서 2연패를 벗어나는 흐름을 가져왔죠. 컵대회에서 빌바오에게 2대1로 패한 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1대0으로 패하면서 연패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전에서 전반에는 한 골을 잘 지켜 1대0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이전 AT 마드리드와 연전에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변을 연출했던 팀입니다. 레반테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갖춰 팀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점을 보유한 팀입니다. 승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경기력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상승 관계가 좋은 베티스를 상대로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공격력 흐름이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죠. 최근 8경기 중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한 번 해냈고 나머지는 모두 1득점이나 득점 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레반테도 베티스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최근 모두 강팀을 상대로 했죠. 따라서 이 경기 흐름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두 팀의 경기에서 유독 3점 이상 골이 터진 경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경기도 충분히 다득점 경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원정팀 레반테가 최근 득점력이 빈곤하지만 모두 중상위권 이상 팀들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득점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베티스가 좀 더 적극적인 운영으로 많은 찬스를 잡아낼 것으로 보이나 상승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바 이번 경기는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프리그 16위 생테티엔과 4위 모나코 경기입니다. 순위 차이는 원정팀 모나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양팀 2018년부터 치러진
최근까지 5번을 맞대겨서는 생태티엔이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4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모나코가 생태티엔만 만나면 퇴장 등의 변수로 인해 경기를 벌인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양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홈팀 생태티엔은 직전 앙제 SCO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2연패의 흐름을 끊어냈죠. 특히 이전 두 경기에서 멀티골을 실점하며 무너지던 수비가 중심을 잡자 경기력이 개선되면서 공격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며 후반에 한 골을 선취하고 그대로 승리하였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센터백들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공격력은 최근 5경기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득점 생산에 성공했죠. 포워드들의 컨디션이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매 경기에 득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2선에서 아우지체가 수준급의 볼 배급 능력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득점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AS 모나코는 직전 릴 OSC에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점유율은 63%대로 높이 가져갔으나 득점은 만들어내지 못했죠. 하지만 2위 PSG와 3위 리옹과 승점 차이가 4점 차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선두권 경쟁을 위해서 치열한 승부를 치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강하죠. 하지만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까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포워드 득점 자원들은 기복이 심한 편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도 AS 모나코가 최근 리그 2경기처럼 많은 득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3경기 연속 무득점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모나코가 선두권 진출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원정이라 해도 공격력에 힘을 보태며 공격 전술 일변도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승의 흐름, 생태티엔이 모나코만 만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팽팽한 승부가 치러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의외의 변수가 발생해 승부 추가 팽팽하게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홈팀 생태티엔의 뿔앤승이 좋아 보이죠. 예측이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피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상승의 흐름상 홈팀 생태티엔의 뿔앤승이 좋아 보이며 2.5점 기준점 언더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생태티엔이 홈에서 승부를 치를 때 언더가 많이 났죠. 그러나 역시 가장 좋은 선택은 까다로운 경기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가장 상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